자,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보가 있고 오늘 또 하루면 내일 또 휴무죠. 주식시장에서는 8월과 주말에 정리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편하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과 9월 조금 연기되면 10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큰 그림을 위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말에 특집 방송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못 하셨던 매수를 못 하시고 미리 접근을 못 하실 분들을 위한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8월 14일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장이죠. 주말에 미국 증시는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 그래서 에너지 금융업종이 좀 하락했고 IT 소비업종이 특히 기술주들 있죠. 기술주들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지연의 가능성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분들이 가능성이 하향 조정됐다. 이걸로 인해서 달러는 조금 약세가 됐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이게 반에서 반등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 0.07, S&P 0.14, 나스닥은 0.6% 정도의 반등. 금리 인상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는 약세가 됐고 유로화는 이에 대해서 조금 소폭 반등. 그리고 유가는 지금 커머디티 같은 경우 WTI 기준으로 48.82달러. 네. 여기서 이제 유가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방송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50달러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50달러 안착 가능성.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트럼프를 보면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 전개 언급 부분들을 진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워낙 국방비가 많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 능력 부분들이 있는데 좀 여기저기 많이 공화당이 무기를 많이 팔아먹기 위한 정책인 건 알고 있겠지만 여기도 내정 강습해 가지고 뭔가 불협화음을 만들고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와 수니파 시아파의 이간질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군사작전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하락의 변동파동을 만들었던 북한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언급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작업에서는 북미 간에 지금 비밀 접촉 한 3개월째, 몇 개월째, 수개월째 지속됐다는 AB통신의 어떤 발언 부분들이 좀 나왔죠. 뭡니까? 예전에 처음 그 대통령 됐을부터 같은 정책으로 강하게 먼저 질러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습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이윤 부분들을 찾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전략 부분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 이게 근데 보시면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만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상장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적정선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45달러 이상 정도만 유지가 되면 그렇게 쏙쏙 근데 45달러 해서 최대 마진으로 4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40달러에서 50달러 안착 부분들이 진행되면 아람코 상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에 또 후방 다양한 그 관련 산업군 자체의 반등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미국은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유가는 소폭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중국 관련된 지표 부분들이 조금 반등의 어떤 빌미보다 어떤 요건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7월달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발표가 됩니다. 소폭 하락도 지금 예상이 되고, 어떤 것은 소매 판매는 소폭 상승,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은 전 대비 조금 하해. 그다음 고정자산 투자는 보합 정도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지금 북한의 압박 부분들을 위해서 잠깐 내려놨었던 중국의 직접적 상권 침해 조사 부분들을 다시 발동을 걸 가능성. 그래서 트럼프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이 마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제 보면 나스닥의 상승 부분들은 아이폰 차기 모델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의 1에서 한 2%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연은 총재의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데, 저는 뭐 금리 인상 하반기 한 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크게 별로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 자체의 또 속도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연준이 원했던 그 뭡니까 기간 금리 인상의 타이밍 부분들 다 채우지 않았죠. 올해도 물론 두 번 정도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것만 중요하죠.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시장의 믿음만 가져준다 하면, 인상 뭐 한 번 하나 세 번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갤럭시 노트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되죠. 아이폰의 그 지연 가능성, 부품에 대한 난항은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애플 쪽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제품이 나오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LG의 V30과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8 듀얼 카메라로 1200만원 화소, 광각 1300 마운트 카메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 파운드리 메모리 쪽은 여러분들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예전에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다 했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어떤 추격전 부분들이 시작합니다. 글로벌에서는 대만의 TSMC가 1위 기업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많은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제2 신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전쟁 부분, 이렇게 되면 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서로 또 치킨 게임 한번 하겠죠. 치킨 게임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 많은 설비 투자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장비 라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권을 좀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그 트럼프와 중국과의 그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14일 정도 해서 어떤 무역조사 지시를 발표할 걸로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왔고, 테슬라가 지난번 15억 달러 회사자에 발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18억 달러 정크번들 발행 성공 부분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워낙 가입자 속도가 빠르고 대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5천억 정도 유상증자 부분들을 결정을 했는데,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본금 자체가 비슷했어요. 2,500하고 3천억 정도인데, 회사 지분구조상 은산분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규모가 확 커져 버렸죠. 틀려져 버렸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주주가 최대 주주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쪽 K뱅크 같은 경우에는 10%로 해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좀 더 빠른 증자 부분들에서 규모를 키우는 진행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국 GM이 최근에 이제 철수술 관련된 부분들 지분 매각이 10월 달인가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여기도 지금 갑론을박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GM은 철수술을 일단은 반박을 좀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R&D 거점이자 OE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 부분들은 없다 라고 했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보면 현대 기아차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외에
플러스 되는 요인 부분들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신차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반기에 신차 5종 부분들이 출격이 되고 7월 달에 판매가 전년비 대비 40% 이상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선고가 8월 말에 진행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조금씩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통상임금 선고 부분들이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 내용에 상당히 민감하게 일단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그냥 관망, 선상이라든지 아니면 선발대 정도만 비중 부분 많이 실을 필요는 없죠. 저런 대형주는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포석 부분들을 밟아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그래서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죠. 최근에 제가 정리드렸던 부분, 뭐 철강업종 부분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통신주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통신주들 정리를 하면서, 물론 통신주들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고, 그 통신주도 SK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LG U+, 그 다음에 KT,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확장되면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로 시작되는 이 스피커 있죠. AI 스피커. 그리고 SK텔레콤이 이동형 인공지능 누구 미니. 이건 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5만원 이하인데. 샤오미가 5만원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잘 맞는 것 같아요. 첫날만 5,000대 팔렸다는 얘기. 그리고 네이버의 AI 스피커 웨이브도 35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네이버 쪽하고 누구 미니하고 차이점은 유선이냐 무선이, 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이버가 예전에 검색 시장 부분들의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플랫폼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주에서 하나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한번 분석 부분들을 하면서 통신업계 뭐 향후의 기대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 규제 이나 이번에 뭡니까, 기존에 그 20% 했던 걸 25%로 지금 강행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통신주들 정부 규제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게 좀 꺾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반등 부분들 모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해 드렸다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V302 OLED로 그 삼성의 도전장, 이거 나중에 이제 애플의 중소형 OLED까지 진행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공시가 예정이 나옵니다. 적정이냐 한정이냐 거절 어느 게 나올지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실 필요 없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쪽 지금 수사 관련된 부분에서 진척 상황이 상당히 좀 더디다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 반기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이번 주에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오늘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관련된 부분들 발표가 나오고, 내일 미국 지표의 7월 소매 판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매 판매 말고 임금 소득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 나왔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이 부분은 관심권 좀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산업지표 내일, 그리고 8월 16일 날에는 8월 17일에는 7월달 미국의 산업생산, 그날 그리고 알리바바 AM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오고, 금요일장에는 8월 미시건 이 부분 좀 되고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일 장 마무리 되면서 관련 내용 부분도 있으면 다시 첨가적으로 부연 설명 부분들 하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데 내일 휴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자체도 보면 지난주에 워낙 하락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하락폭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들, 하반 경기 부분들 일단 그 선방하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8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광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저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